자신이 사는 곳에서 아기를 낳기도 또 아픈 아이의 진료를 받기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안타깝게도 전북의 현실입니다. 공중보건의는 줄고 필수 의료 인력도 부족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전북의 오랜 수건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마저 서울에 두는 방안이 불거져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북 필수 공공의료의 현실을 짚어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권요한 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한정원 전북자치도 보건의료과장, 그리고 김소리 전북대병원 호흡알레르기내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전주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지난달 전주에서 태어난 아기가 상당히 위독해서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된 끝에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정원 과장님, 어떻게 된 일이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진행들이 또 됐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으셨을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관계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전주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도내 상급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입니다.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주시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고 또한 경찰에서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시간상 흐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20시 10분경 출산한 태아의 재태기관과 몸무게는 정상이었습니다. 출산 직후 4에서 5분간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했고 신생아실에 입실 후 활동성 울음과 모로반사 저하, 청색증이 확인되었습니다. 7월 5일 0시 20분경 심박수 저하가 확인돼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같은 날 3시 30분경 주산기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신생아 응급 환자나 중환자는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조금 더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 이게 이송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더 치명적인 상황이 좀 빨리 올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많이 소개하는 문장 중에 이 소아과 교과서 네. 서문에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꽤 유명한 문장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 문장 안에는 이 소아가 일단 어른과는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소아 중에서도 이 신생아는 더 특별한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생아의 경우에는 성인보다 호흡과 순환 기능이 약하고 미성숙되어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체온이나 혈당을 유지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악화, 위기 상태가 몸에 닥쳤을 때 내가 이 위기 상태를 극복해내려고 보전하려고 하는 생리적인 여유가 성인에 비해선 턱없이 적기 때문에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뭔가 이상 징후가 시작된 다음엔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일반 성인 응급 환자와의 차이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이송이나 치료가 지연이 된다고 하면 호흡곤란의 경우에는 저산소증이나 무호흡증 그리고 호흡부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고 진행이 빨라질 수 있겠고 미숙아나 저체중아가 되게 되면 저혈당증이나 저체온증이 같이 유발되면서 이제 이 안에서는 호흡하고 순환이 더 불안정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혹시 감염이라도 있게 된다면 폐혈증이나 쇼크 또는 다장기 기능 부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더 많으면서 특히 이 저산소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뇌를 포함한 몸에 있는 주요 장기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즉 비가역적인 손상에까지 빠지기도 하고 이로 인한 이제 사망이라던가 심정지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유도되기도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신생아 중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난 뒤에 이제 전주에 있었던 종합병원들 병상이 없었다든지 의료진이 없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 환자는 예고가 없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하려면 24시간 전문 의료진과 또 시스템을 갖춰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텐데, 교수님, 이런 시스템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무엇일까요? 또 국가와 지역 의료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방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네. 것처럼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네. 영역이 바로 이 필수 의료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중환자를 사례로 들더라도 이 신생아 중환자가 정말 흔하게 그리고 늘 발생하는 환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 진료의 횟수 그리고 진료의 그 경험에 따라서 이 수가가 인정되고 그 병원의 재정이 이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장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의 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이러한 필수 의료에 24시간 대기 인력 그리고 전문 인력의 대기, 도와줘야 되는 간호 인력, 장비나 수술 뭐 이렇게 연계되는 모든 그 시설들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진료를 보지 않더라도 들게 되는 비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고정 비용에 대해서 현재는 민간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필요는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 유지되기에는 우리가 기대고 있는 그 방점 자체가 민간 의료기관의 재정과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부분이 꾸준히 유지되기 가장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예전에 제 농촌 그 산모들 분만 산부인과 없어가지고 원정 출산 다니는 문제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복지부에서 지역별로 그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할 때도 24시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분 4분하고 또 영유아를 볼 수 있는 또 의사분, 뭐 또 간호사, 조무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전체를 비용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지원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인력들이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런 비용하고 예산이 사실 진료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24시간 대기했고 네. 기다렸지만 아무런 진료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날의 비용이 그대로 다 소비가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고정 비용이고 그거를 민간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되면 결국 그걸 착한 적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적자에만 계속 착한 적자를 내가는 병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좀 직접적인 재정 그 지원이 현재는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도내 대학병원들도 이제 관련 분야 의료진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전문의가 이제 한두 분만 사직을 하신다고 해도 그 신생아 의료 체계가 이제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는데요. 관련 사안 조금 범위를 넓혀서 방금 그 언급했던 출산 분만병원과 산후조리원 관계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 싶습니다. 권유한 위원장님, 우리 도내 상황 좀 어떻습니까? 요즘도 농촌 지역이랑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던데. 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분만 및 산후조리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마저도 지역별 편중이 심한 상황입니다. 네. 도내 산부인과는 현재 70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전주가 34개소, 익산이 14개소, 군산이 9개소로 도내 산부인과의 70% 이상이 전주, 군산, 익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부인과 70개소 중에서 소아과와 연계된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11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들 외 지역에서 만약에 긴급 분만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내 산후조리원은 현재 11개소가 있는데요. 전주가 8곳, 군산이 2곳, 남원이 1곳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편차가 크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전북도에서는 3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첫째,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임산부들을 위해서 이송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후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과 익산 모아복합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더라도 전북적 분만 및 산후 인프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아 청소년과도 이제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 그 지원 자체가 뭐 거의 끊기다시피 해서 지방에 있는 그 대학병원들 상당수가 소아 진료, 특히 이제 수술 담당 인력을 이제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들 있는데, 교수님, 그 전북대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요? 네, 소아 청소년과 진료 인력 문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전북대학교 병원도 예외는 네. 아닙니다. 최근 전공의 모집, 즉 전체 전공의 모집에서 이제 모집 정원 비해서 지원자는 좀 넘쳤기 때문에 네. 사실 미달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소아 청소년과나 내과 같은 경우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전체 충원은 되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결국 이 필수 의료과는 여전히 부족해지고 네. 일부 인기과의 쏠림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필수과의 지원 부족은 이런 지방 병원에만의 문제는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수도권 지역도 소아 청소년과의 경우에 있어서 전공의 지원율이 약 40%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비해서 비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10%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도 심해지고 네. 그리고 필수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격차가 보다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소아 수술 인력은 사실 소아 청소년과의 일반 전문의로서 이제 감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외과 분야의 전문의 선생님이 세부 전문으로 소아에 대해서 보다 더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네.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긴 시간에 더 고급된 이제 세부 전문의이고 이제 지도 전문의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세부 수련과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특수한 시설 그리고 장비 그리고 숙련된 간호 인력까지 이렇게 조합이 되어야 사실은 이 의료 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네. 조건이 또 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만 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오히려 전공의 부족 현상이야 이전부터 저희가 지속해서 걱정을 해왔던 부분이라면, 이제는 이 지역에 남아있는 세부 전문의 그리고 지도 전문의 선생님들마저도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수련 병원들은 이런 전공의들, 특히 필수과에 제대로 된 수련 체계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제 앞날이 이 수련 체계에 좀 더 걱정스럽고 어떻게 하면 이 지도 전문의들을 더 정주시킬 수 있을까가 지금 현안이 네. 더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걱정이 되는군요. 그 건강보험 심사원 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7곳에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5명도 안 되고, 이제 장수 순창은 그나마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권현 위원장님, 아까 뭐 산부인과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인구를 감안해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북 지역의 경우에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진안, 임실, 구창은 각 1명씩밖에 없고요. 장수와 순창은 단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인구가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인데요. 네. 이런 의료 수요에 비해 가지고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사태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전문의 배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의료계에서는 2017년도 이대 목동병원 사건이 뭐 결정타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자체가 부족한데요. 더더군다나 우리 전북 지역 경우에는 의사들이 이제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이 더욱 겹치면서 예.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필수 의료 과목이었던
의료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농촌은 이제 그 마지막 보루인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줄고 있어서 더더욱 그 막다른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정원 과장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을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현재 우리 도에는 의과 63명, 치과 53명, 한의과 71명, 총 187명의 공보의가 농어촌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민 곁에서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의과 공보의의 경우는 해마다 감소폭이 더욱 큰데요. 이는 의대 내 여대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데다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에는 복무 기간이 18개월이지만 공보의의 경우에는 36개월 복무에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보의 기피 지원 기피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1년 신규 편입 의과 공보의 수는 478명에서 해마다 감소해 26년도에는 98명에 불과합니다. 전국에 배치된 1, 2, 3년차 의과 공보의 총 인원 역시 21년 1,862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도의 사정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내 배치된 의과 공보의 수는 21년도 210명에서 현재 26년 63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24년과 25년 이어진 의정 갈등의 여파로 신규 편입 인원이 급감하였고 이러한 공보의 부족은 20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감소하는 공보의 부족 상황에 대응해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순회 진료를 확대하고 책임 의료기관 의사 파견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춘 보건지소 기능 개편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의과 진료가 어려운 지역에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 군의관이랄지 공보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관련 제도 개선을 언급을 해서 관련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권현 위원장님, 우리가 취약지 그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이 문제 이외에도 또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할까요? 예, 그 취약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만으로는 취약지역 의료 인력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필수 의료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그 방안으로서는 첫째,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과 함께 비수도권 및 취약지에 대한 수가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네. 두 번째, 지역 의사제로 입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공공의대에서 배출될 의료 인력들이 필수 의료를 선택하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도 이제 대학 입시부터는 뭐 여러 가지 그 보완 체계 하나로 지역 의사제가 시행된다고 하죠. 이제 해당 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에서 그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닌 학생들을 선발해서 등록금과 이제 뭐 거주비 등을 지원한 뒤에 의무 복무 지역에서 이제 10년 정도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교수님, 이 문제가 좀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지역 의사제, 이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뭐 이렇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이 필수 의료 공백을 요 지역 의사제로 해결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권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이 지역 의사제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의 의무 복무 기간을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도록 정해진 것인데요. 이 10년간의 의무 복무 기간만 강조한다고 해서
이 현재 근무 환경이나 수련 여건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의료 환경의 변화가 없이 이 졸업한 학생들이 필수과를 지원할 거다, 선택할 거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필수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안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10년간의 의무 복무 기간만을 지금 설정해 둔 네. 상태인데요.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복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수도권으로 다시 이탈을 하게 될 가능성도 사실은 예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의대를 졸업하고 굉장히 중요한, 즉 전문으로서 그리고 무엇인가 세부 전문으로서의 그 나아갈 수 있는 수련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 도 내에 이제 전북의대와 원광의대가 각각 지역 의사제로 약 38명의 이제 그 학생들을 더 받게는 되겠지만 이 학생들이 과연 필수 의료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필수 의료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수련 체계와 그리고 지도 전문의, 세부 전문의에 대한 모집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 대한 정주에 대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한 번쯤은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지역에 정주를 하려면 결국 10년의 복무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아 내가 여기에서 일할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하겠고요. 네. 그 일자리가 또 필수 의료에 대한 것이라면 공공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한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대기하더라도 이틀에 한 명의 중환자를 보더라도 의미 있는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좀 체계가 잡혀 있는 의료기관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 간다면 여기에 부담되게 되는 재정 부담을 예. 직접 지원을 하든지 이제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이런 노력들의 그 후속 연속된 정책이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칫 지역 의사제가 됐으니 지역의 의사가 많이 배출되었다. 그것을 성과 지표로 두게 된다면 물론 지역 의사제는 성과에서는 성공이라라는 그 답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평가 지표는 사실 지역 의사제로 양성된 의사가 얼마나 필수 의료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지역에 정착했는가 예. 그리고 의무 복무 기간 10년 이후에 그 지역에 얼마나 잔류해서 남아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가 등이 평가 지표에 포함이 되어서 이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뭐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유인책과 또 쭉 지속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보완책들이 계속 병행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보다 이제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 앞서서 논의를 해왔던 것이 공공의대, 국립의전원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로 지어서 옮기고 기존에 있던 자리에 이 국립의전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논란이 상당히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복지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 부처 내부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소동 어떻게 보셨고 달리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균형 발전 논리에 그 의지해서 사안을 조금 쉽게 본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 부지 확보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서울 중심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전북도민을 대변해서 네.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합니다. 아시겠지만 국립의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요. 우리 전북도가 지난 10년간 공들인 수건 사업입니다. 네. 이미 50% 이상의 부지를 확보를 했고요. 우리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전북도가 대응한 부분이 상당히 아니란 진단이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우리 전북도가 근본 발언이 서울 국립의전원 건립을 위한 대안 제시 과정에서 나온 문제일 뿐이고 남원 유치에는 차질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서울에 국립의전원이 설립되고 수련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된다면
남원 국립의전원은 지방 분원 정도의 기능밖에 하지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의전원 법안의 핵심 취지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 이게 법안의 취지인데요. 이 취지를 살리려면 남원의 국립의전원 설립은 물론이고 현재 이전이 논의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네. 수련병원으로서 남원에 함께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훈 과장님,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관련 법이 5월에 통과가 됐지만 지역이 명시가 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뭐 남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도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지난 5월 국립의전원법이 제정되어 우리 도의 수건이었던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 과정과 연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에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또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기반시설, 운영체계, 교육 및 의무 복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체 TF팀을 운영하고 설립준비위원회의 전문위원회 구성에 맞추어 기반시설 조성,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 등 분야별 대응체계 구축으로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을 위해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원이 최적지라는 이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남원은 2018년 당정청 협의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가 결정된 이후 부지를 확정하고 55.1%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설립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입지적으로도 전북, 전남, 경남이 만나는 교차점으로 광역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 의료 커뮤니티 형성에도 유리합니다.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면에서도 도와 국립중앙의료원 또 남원의료원 간의 협약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필수 진료과 의료인을 남원의료원에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가 이미 공고히 구축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남원의료원은 순창과 장수 등 인근 시군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고요. 이는 공공의료 혁신 국가 모델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설립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원래 서남대가 과거에 뭐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대통령인가 그 공약으로 영호남 지리산 인접 지역 그 산간 지역에 그 필수 의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원래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가 이제 어쨌든 중앙의료원 옆에다가 이제 의전원을 그 두는 방안을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여러 그 중앙 매체들이 이게 교육기관과 수련병원이 인접해 있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지만 생각해 보면 또 이런 또 타당한 면이 또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학교육기관 그리고 수련병원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 네. 있는 게 맞습니다. 학생들이 임상 현장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기도 쉽고 또 대학하고 병원이 굉장히 교육 과정을 긴밀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은 충분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물리적으로 가깝다고만 해서 그 교육의 그 질적, 그
보존도 같이 되냐, 보장이 예. 되냐 하는 것에서는 또 무조건적으로 가까이 있으니 질적 보장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반대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교육이 불가능하냐? 그러면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시설 그리고 어디에 입지하느냐보다도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나 수련의 역량 상태를 점검하고 수준에 맞는 이제 뭐 시설 확충이나 입지 선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예.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전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북 의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의대 정원 확대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 의사제까지 해서 네. 이제는 저희가 입학 정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국 최대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수련시키고 할 수 있는 지도 전문이나 교수의 네. 수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현재도 지금 도 내에서 이러한 부족 현상,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수련을 시킬 수 있는 수련 체계가 불안정해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제 이러한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또 다른 의대가 도내에 들어오는 것만이 예. 어떠한 해결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한번 재고해 봐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학생들이 정말 양질의 좋은 의사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서남의대 그 예전에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예. 결국 이러한 수련 과정과 교육이 양적으로는 됐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 미충족이 돼서 결국 폐교가 되는 그렇죠.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교육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 도내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정말 질적으로 우수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칠 준비를 시키는 것도 동시에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앞서서도 이제 그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의전원이나 그 공공의대 여기 생겨도 학생들이 이제 필수 의료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셈이죠. 의사 숫자도 숫자지만 이제 의료 현장이 이 필수 의료를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 이제 더욱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그 자치단체랄지 정치권 이런 데서는 어떤 지원이나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주시지요, 위원장님. 예. 예. 국립의전원이나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더라도 우리 입학한 학생들이 필수과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붕괴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정부는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가 지원이나 일시적 지원으로는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의 지속을 위해서 기피 현상에 대한 근본 원인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재 필수 의료 문제와 관련된 기피 현상은 첫째, 필수과 대부분이 고정비 비중이 높고요. 두 번째, 수익 변동성이 크고요. 네. 세 번째는 법적 리스크가 높은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필수 의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앞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 방안으로서는 첫째, 지역의 필수 의료 유지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근무 조건과 법적 보호 장치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의사 개인의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가 지역에 남아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과 제도적 환경이 신속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위해 두 가지 핵심 축으로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오는 10월부터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을 전격 시행합니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그다음에 군산 남원의료원, 대자연병원 등 도내 6개 권역 책임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20여 명의 필수 의료 전문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상 의사에게는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사택 지원, 학회 연수 등을 지원하고 도화 지원센터에서는
문화 레저 패스, 전북 동행 웰컴 패키지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도와 지원센터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필수 의사의 지역 내 정착을 도울 것입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의 2027년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신설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특별회계는 연간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국가 필수 의료 전용 재정입니다. 도내 의료 취약지와 중증 응급, 분만 소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역 필수 의사제라는 인력 인센티브와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라는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촘촘히 연계하여 의사들이 정착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확고히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것은 이 수익성과는 상관없고 또는 네. 수익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영역이지만 예.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의료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한 선택을 공공의대이든 지역의사제에서 배출된 양성된 의사이든 네. 이분들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본인들이 선택한 길을, 즉 전공을 살려서 내가 내 전공을 마음껏 의술로서 펼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그 의료기관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지원, 네. 즉 보조 의료 인력이라던가 전문 간호 인력, 그리고 장비,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 등이 모두 지원되는 의료기관이 함께 병립이 되어야만 네. 이러한 선택지가 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껏 필수 의료를 전공했지만 사실 현재 필수 의료를 전공하고도 다른 과의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것은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러한 필수 의료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지원이 되는 공공 의료기관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전문 의료기관들이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주가 되어서 재정도 이제 관리를 하고 네. 또 지원도 하고 인력도 확충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의료기관이 공공의대나 의전원과 병립해서 함께 가야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필수 의료를 마음 놓고 선택하고 또 마음껏 의술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안정적인 운영, 병원의 어떤 에서 재정 부담이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다가오는 문제인데 그 환자를 보면 볼수록 병원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상황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특히 이제 신생아실 포함한 네. 신생아 중환자라던가 일반 성인 중환자 그리고 응급과 네. 그리고 내과나 소아과의 상당 부분의 이 진료를 하다 보면 예. 저희가 체감하게 되는 부분이 오늘도 이제 이 진료를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적자가 생기겠구나를 예상하면서도 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이제 뭐 의료 수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이 서비스의 그 의료 인력과 간호 인력 예. 그리고 여러 인력들이 돌게 되는 그 모든 총체적인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적자를 우리가 소위 민간 의료기관의 착한 적자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민간 의료기관에게 이러한 착한 적자를 내면서 그것을 공공 의료를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하는데 사실 민간 의료기관 각 병원에서는 이 착한 적자가 너무 큰 부담일 수밖에 그렇죠. 없겠거든요. 결국에는 다른 과에서 얻은 수익으로 이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착한 적자를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착한 적자에 의존하는 의료 시스템이 아닌 이러한 적자는 국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재정으로 부담이 넘어가게 되고 네. 또 안정적인 인력 역시 각 병원이 노력하고 수소문해서 어떤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이런 상황보다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인력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네.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조금 더 현장에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제도 보완이나 개선책들이 좀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국립의전원 또 지역의사제 이게 뭐 당장 내년부터 의사제는 당장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만 시행된다고 해도 일정 수준의 의료진을 양성해서 이분들이 또 현장에서 진료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 길은 먼데 상황은 아주
급박한 그런 순간인데 이 공공 필수 의료 인력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이외에 당장 쓸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예. 네. 단기 대책 좀 생각해 보면 이미 저희에게는 인적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면도 있고 또 그들이 마음 놓고 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 환경이었던 것도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 대책의 핵심은 새로운 사업을 또 구상하고 만드는 것보다 현재 운영 중인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상당수의 이제 필수 의료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필수 의료 시스템만이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1차적으로 이 장기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국가 지자체에서 충분한 인력 그리고 재정에 가시적인 어떤 지원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돼서 현재 버티고 있는 민간에서 버티고 있는 이 필수 의료의 시스템을 보다 더 보강을 해주게 된다면 그래도 시간적으로 벌어질 것이고 이러한 의료 환경의 변화의 시작이 사실은 인재의학을 시작하는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자꾸 보게 되어야 필수 의료가 왜 필요한지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수련 동안에도 더 많은 증례를 경험하면서 아 내가 여기에 또 선택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그거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 지원을 좀 해보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단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의료진들의 그런 어떤 인적 자원의 보강과 함께 뭐 휴식 시간이라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영역이 이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지원이라던가 또는 정책적인 좀 보호가 함께 있었으면 한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도 전원이나 이송 시스템이 작동은 되고는 있지만 사실 실무에서 접하다 보면 이러한 공공 시스템이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개인 병원에서 이제 병원이 병원으로 각자 연락을 해보게 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전원이나 이송 시스템 체계만으로라도 좀 실무적으로 정말 실효성이 있는 좀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가 되어 있는 공공 시스템이 좀 확립이 된다면 이런 필수 의료의 이 공백을 조금씩은 메워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단기 대책. 국립의전원이나 지역의사제 같은 중장기 인력 양성책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지만 당장 현장의 의료 공백을 막기에는 단기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북도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투트랙 단기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60세 이상 시니어 의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기관과 지방의료원을 포함하여 11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시니어 의사 18명에게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통해 숙련된 전문의를 즉시 현장에 투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 전문의와 도내 전입 의사 20명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수당 지원과 주거복지, 정주여건 지원을 결합해서 인력 유출을 막고 필수 진료과 의료 인력이 도내에 정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인력 양성과 단기적인 인력 확보 대책을 병행해서 도민들께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필수 의료 전문의를 채용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 현재 시범 사업으로 좀 하고 있죠.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 보건의사, 그다음에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서 지역의료 공백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니어 의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력 단절 여성 의사 이런 등의 다양한 의료 인력풀을 필요 지역과 그리고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시스템 또한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 필수 공공의료의 어떤 위기 상황,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정치권 또 도민들 어떻게 관심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모든 그 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네.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사실 의사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병원도 아닌 이 전북 도민, 예. 지역 주민이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때는 바로 이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질적으로 정말 안심하고 신뢰하고 있는 진료를 받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의견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전무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보건소라던가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이런 의료기관들이 사실 이 전북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신뢰하면서 진료를 맘 놓고 받으러 가는 의료기관인가 하는 것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있어서는 뭐 전문의의 부재도 있을 수 있겠고 시설의 미확충이나 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응급 상황에 대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의 부재가 이제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기존 공공의료기관이 역량이 강화되어서 각 지역 주민들이 내가 가까운 곳에서 받고 싶은 진료를 뭐 신뢰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것이 가깝게는 좀 필요하고 이러한 연계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공공의대, 국립의전원, 입지도 중요하고 어디에 유치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 도에서 배출되고 있는 현재 양성된 의사들은 정말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수련 체계 안에서 이렇게 양성된 의사인가? 그리고 그것이 현재 가능한가 한 번쯤은 자문해보고 네. 그 시스템을 보다 공고히 한 다음에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북도는 이제 입학 정원 기준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이제 의대를 보유한 예. 이제 지역이 됐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과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정말 이 지역에 남고 싶은 지역적인 정주 조건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겠고요. 이런 모든 정책들은 해마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수년간 이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정책의 어떤 계획 그리고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말없이 묵묵히 환자를 보느라 목소리조차 낼 시간이 없는 필수 의료과에 전념하고 계시는 내과나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학과 같은 많은 의료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좀 모여서 의견을 달라 했을 때 바빠서 못 오시더라도 찾아가서 의견을 듣더라도 그리고 또는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고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어쩌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조금 더 빨리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필수 의료과 선생님들은 의견 들어줄 테니 모여봐라라고 하는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렵겠군요. 시간 내기도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네. 지역 정치권은 제도와 예산으로 또 의료인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도민들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와 이용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때 필수 의료 공백은 비로소 메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단계적으로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예. 예, 우리 전북 권역 모자의료센터 사태는 지금까지 우리의 필수 의료 체계가 의료인 개인의 사명감과 희생 위에서 존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사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이 모두 힘을 모아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공공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역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빨간불이 들어온 건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여전히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타가 인정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마당에 국민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이 위기의 공공의료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